오늘 여야 또 대통령 회담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의 난동,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난동 등등등 매일매일 펼쳐지는 뜨거운 뉴스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지역구가 의원님? 예, 충남 천안을입니다. 바로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불러주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가슴에 쌓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죠. 네. 김상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어제 저랑 저거 특검 3대 특위 특검 특위 같이 회의하고 하면서 회의 끝까지 식사도 하고 가셨죠? 식사는 못했고 저 비공개 때 제가 비공개로 중요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밖에서 말 못하는 거. 저는 들었는데 네. 보안 지키겠습니다. 네. 근데 오시니까요. 네네. 그냥 스튜디오 꽉 찬 것 같아요. 뚱뚱한가요? 아니요. 그냥 뭔가 밝은 결이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웃는 모습이 좋으십니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 여야 이게 그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입에 자꾸 영수회담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여야 그리고 대통령 그 대표 회담 뭐 일종의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그 대표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이제 그동안에 실종됐던 정치가 그 복원되는 게 아닌가. 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협치를 하겠다라고 그 하나의 모션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이 풍겼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심도 하셨고 네. 또 기대도 하셨고. 근데 그 핵심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늘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양보라는 게 있는데 네. 과연 상대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그 새로운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회담을 앞두고 그 장동혁 대표가 마늘과 쑥만 먹었다 그러는데 그럼 그 동안은 인간이 아니었나요? 마늘과 쑥 먹고 사람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왜 마늘과 쑥만 먹었다 그럽니까? 그 마늘과 쑥만 먹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그런 말이 있어. 사람 되려고 애는 쓰나 보네요. 근데 이런 말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 근데 좀 어제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12월 3일 내란으로 그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이재명 대통령님을 그때 그렇죠? 네.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기획을 했던 그런 집단인데 네. 그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니까 사실 야당에서 자꾸 발목 잡으면 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또 말씀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 주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치에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해야 하고 또 야당을 품어가야 하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한 폭넓은 품을 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게 여당의 품이니까요.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된 것은 협치란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국가 기강을 세우고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하고 이건 웃으면서 품위를 지키면서도 시종일관 한결같이 묵묵하게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협치라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 내란 불법을 이런 용서하는 거를 건 안 된다는 잘못한 거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그거랑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네. 우리는 여당으로서 책임 정당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네네. 그것과 그렇다 그게 협치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가 기강을 세우고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응징해 가는 것은 묵묵하게 한결같이 협치의 분위기 속에서도 추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힘 쪽에서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다 특검하지 마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 들어주지만 특검은 특검대로 칼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제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뭘로 보셨습니까, 의원님? 국민들이 조금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 저도
악수할까? 네. 사실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오죽하면 저희가 악수할까 아닐까에 그런 관심을 맞습니다. 갖겠어요. 그 악수라는 표현으로 했지만 네네. 그동안의 여야 간의 그 관계가 얼마나 참 이렇게 협의조차가 안 됐을까라는 그 반증이고 어쨌든 그 장면과 또 회동이 끝난 뒤에 네. 수석 대변인들이 같이 또 브리핑을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은 단순하게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회동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김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부분 속에서 우선 민생 경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우리는 또 전폭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산자위 의원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들이 많거든요.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심리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야 간의 이러한 그 합의의 기운들이 경제에서는 상당한 훈풍으로 이미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그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악수하는 장면 또 같이 브리핑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네. 국민들은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네. 실제 이제 어제 그 많은 부분을 대통령이 양보해서 어떤 받아들이는 모습들 회담 전 준비 단계도 그렇고요. 회담에서도 넥타이 하나서부터 해서 그 빨강색, 파랑색의 이제 그 대한민국 그 태극기 넥타이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여러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요. 그렇게 배려도 하고 또 끝나고 이제 단독 회담 뭐 일종의 배려죠. 떼쓰듯이 이제 했던 측면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대인배 그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의 품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늘 저도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한민국 여당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품넓은 그런 모습 보이시는 것이고요. 뭐 전직 윤석열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정말 국민을 위한 넓은 마음을 내셨는데, 근데 저 자리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생을 위해서 서로 또 워낙 야당이 목리를 부리니까 사실 좀 달래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렁뚱땅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무조건 발본 세곤해야 되고요. 그건 특검에서 독립적인 그렇죠.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특검 보고 대충 하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특검대로 대통령께서 독립돼 마음대로 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되어 있는 특검에서 발본세곤 하는데 더 가열차게 힘을 실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관련해서 특검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관련된 개정법, 특검에 더 힘을 싣는 개정법 곧 통과 예정인데요. 네.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계속 모으겠습니다. 민생협의체 그걸 장동혁 대표가 제안해서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생경제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계 또 어떤 그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미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당에서 회동에서 제안한 그 민생 그 경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그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추경을 해왔던 과정이라든지 현재 각 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민생경제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제도 개혁이라든지 또 단기적인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그러한 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같이 힘을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모습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의원님 그 어제 회동 마치고 그 밖에서는 장동혁 잘 아시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극우들은 갑자기 이제 태도가 덜 변했다, 뿌락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협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럴 줄 알았어요. 아하. 늘 보면 뭐 장동혁 대표의 말을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또 태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어디가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한동훈 저 대표 진영에 갔다가 중요한 건 장동혁 뭐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네. 장동혁 대표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보기에 저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승승장구 자리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야 그리고 대통령께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게 평가합니다. 잘못된 것을 김상욱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단죄해 나갈 것은 단죄해 나가고 또 미래를 향해 갈 것은 또 손을 잡고 가야 되는 측면 분명히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 네. 그쪽 지지자분들께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 보듬어 안을 것이니 대통령으로서 믿어주십시오라는 네. 국민들에 대한 제스처고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좀 강성 보수 성향이 있는 국민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도 대통령 대한민국 지도자를 받아들이시고 같이 네네.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향해서 제스처를 보낸 거다. 선 로즈님께서 미국 플로리다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제발 여야 간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젤리나님, 김상욱 의원님, 신용환 교수님 뭐 좀 격려해 주셔서 다 감사드립니다. 플로리다는 이제 가을이 사람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가을 같네요. 모두 반가워요. 예, 가을에 독립기념관에 가보시면 그 청동구리, 우리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민의 성금들이 담긴 청동구리가 아주 그냥 그 기와가 반짝이고 또 낙엽질 때도 멋있고 또 초록 잔디도 멋있고 한데 그런데 왜 지금 김영석 씨는 이 모양으로 온통 저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제 분란 한번 개요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독립기념관이 천안 목천에 있는 건 다 네, 목전 IC 나가자마자 바로 맞습니다. 코앞이죠. 네. 지금 현재 가을 정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천안에 출발할 때 보니까 비가 촉촉하게 내왔거든요. 네. 가을 물씬합니다. 그 정경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독립기념관인데 그 독립기념관이 설립된 그 배경이 1982년도에 그 역사 왜곡 일본의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공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독립 그 투쟁사와 관련된 사료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수집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성금으로 이게 저는 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끔 지금 독립기념관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1조가 뭐냐면 독립기념관의 목적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국민들 성금의 어떤 취지만큼이나 독립기념관은 그동안 그 국난 극복의 어떤 그런 역사, 그렇죠. 국제 발전의 어떤 그러한 그 사료들을 집대성한 또 연구하는 그런 어떤 독립 투쟁의 어떤 그런 장으로 독립기념관의 어떤 설립 목적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독립기념관장은 물론 그런 분을 그 독립기념관장을 해야 되겠지만 설사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어떤 설립 목적에 맞는 어떤 역할을 네.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공직자거든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에 작년 8월 8일 날 취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1년의 어떤 과정을 보면은 과연 독립기념관장인 것인지 아니면 친일 매국의 어떤 그러한 그 거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자처하고 있는 것인지 네, 네. 정말 의심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작년 8월 8일 날 취임 일성이
친일 임명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억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일성이었습니다. 지금 해외에 국내로다가 귀국하지 못한 영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 일성이었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광복절 날 행사를 되면 광복절 경축식을 합니다. 그런데 전 관장이 다 준비해놓고 초청자들 확정하고 한 그런 것들을 그냥 취소합니다. 임의로 자기 혼자요. 그런데 네. 취소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참 비겁하기까지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이 개인의 어떤 그러한 그 기념관인지 거기에 개인 지인들을 불러서 유료로다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로 하고, 또 수장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독립기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독립 그 투쟁사에 관련된 사료들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외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근거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년 그 광복절 행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광복절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네. 이게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과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맞느냐는 얘기죠. 작년도에 그 일이 있을 때 광복절 즈음에 의원님하고 같이 독립기념관에 저희가 항의 방문해서 예. 그때도 뭐 황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는 안 내놓고 자기가 회의장에 들어오겠다 무조건, 자료는 안 주고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천안 시민들 국민들이 그 독립기념 8.15 광복절이라든지 할 때는 독립기념관을 찾거든요. 네. 근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 하는 광복절 행사를 가든지, 저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광복절 행사에 왔거든요. 네. 그런 그 관장이 주재하는 독립 그 광복절 경축 행사에 그러니까 가장 갈 수가 초대형 있겠습니까? 행사로 했었는데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그 독립기념관 앞에서 그 본관 있고 태극기 공원 그 앞에서 엄청나게 크게 항상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그 독립기념관을 지금 어떻게 보면 뺏어갔습니다. 사유화가 됐네요. 괜히 저희도 그러니 가면 같이 가서 뭐 예배드리고 저희도 수장구 구경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은 그 신청을 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의 어떤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갈 때도 담당 공무원이 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철저한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갔다 왔는데 그 기록도 남아있지도 않고, 이것은 독립기념관이 뭐 개인 기념관이죠. 네. 이것은 결코 그 공직자로서 그 책임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직권남용이죠. 충남 천안은 이동영 선생의 맞습니다. 그 태어난 곳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님은 또 우리 초대에 임시 의정원 원장님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네. 그 또 바로 넘어에 가면은 유관순 열사가 있고. 예, 네. 네, 병천 예. 아온에 장터도 있고 순대 유명하죠. 근데 그게 그 우리 헌법 전문 시작이 그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시작하는 네, 것이 네. 우리 헌법의 전문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또 건국절을 그 주장을 합니다. 건국절도 지금 말씀드렸던 헌법의 어떤 그런 정신하고 전면 배치되는 어떤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와갖고는 주장한 것이 네. 역사 전쟁을 자기는 종료를 시키겠다. 역사 전쟁을 종료시킨 게 아니라 지금 불을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가슴에 오히려 열불을 국민들을 지르기도 하고 열불 지르고 또 분열을 시키고, 예. 이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도저히 그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네. 그저 그 지역의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인내의 범주가 아닌 거죠. 네.
좀 전에 저 국회 장면 저걸 마련한 과정, 절차, 내용 전부 엉망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댓글들 보니까 잔민전이 잔민전했다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거기에요. 거기는 그거 전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는 우리 이재관 선배님 정말 좀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온몸으로 막으시려고 하시고 네, 또 네. 우리 이재관 아니요. 선배님이 아유, 늘 저는 지금 온몸으로 막고 진짜 계시네요. 그 자리에 있었던 예, 장면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 예.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온건하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늘 이렇게 우리 역사의 정통성에 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그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홍범도 장군 네. 흉상 철거 문제 이거 다 육사, 흉상 철거. 맥이 다 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뭐냐하면 자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과 민국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민족적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정통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네. 그럼 이 민국의 시작은 어디냐? 3.1운동으로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말 그대로 민족적 정통성으로서의 대한 그리고 민주정의 정통성으로서의 민국 이게 합쳐서 대한민국인 건데 지금 이 김영석 독립관장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논점을 좀 흐리고 있어요. 네. 오늘 좀 뻔뻔스럽게 가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오해받았다. 어떤 그리고 오해를 받았다? 오해받았다라고 간 거잖아요. 네, 근데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뭐냐? 연합국의 도움으로 우리 독립한 거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에 문제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 다음 말이 뭐였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네. 별 의미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붕괴하는 건 그 지점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 애를 쓰고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로 민국을 만들고 그 정통성을 통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연합국의 노력과 합쳐지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낸 어떻게 보면 중심적 역할은 우리가 했다라는 네. 게 우리의 민족적인 자부심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쪽 이상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3.1운동으로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민국의 정통성의 네. 시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정부터 시작을 자꾸 하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건국절 논란에 불을 땡기고 싶어 하죠. 보면 이미 헌법 전문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헌법적 가치, 국민들이 지향하는 어떤 내재적 가치를 담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그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의 그 한 거 불의의 한거한 3.1 운동의 정신 이런 근데 것들을 진짜 자존심도 없을까요? 예. 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자꾸 부정하고 싶어하죠? 친일파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친일 역사를 지우고 싶은 게 강하겠죠. 어제 그 보도는 들렸습니다마는 또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기의 주장을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환했느냐면 백범 선생을 또 어제 언급을 어제 했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없으셨어요? 거기 또 그러면 그 있었으면 난리 났죠. 예, 또 알았으면 한 난리 번 났을 그냥 겁니다. 바로 또 난리 났어야 알았으면 난리 났을 되는데. 겁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 제가 그 왜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백범 그 김구 선생님이 백범 일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적이 항복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수년간 애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자기 주장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독립투쟁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구 선생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연관해서 이거를 하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런 취지로 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리고 진짜 그 김영석 저분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이 보장된 게 카이로 선언부터잖아요. 네. 카이로 선언 이후죠. 이후. 카이로 선언 카이로 이후인데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에 빠져있다. 합의가 그다음에 된 이후에 거죠.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중국에서 짱제스.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런 건데 중국에서 왜 주장했을까요? 우리가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이렇게 투쟁을 계속 의사. 해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지.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그게 됐겠어요? 맞습니다. 그 뒤에 뭐 네. 중국의 그 동안에 그런 거 중국이 주장할 수 있게 그 또 거슬러 가면 예관 신규식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뒤에 또 노력들이 같이 있고.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국제사회 연합군 다 도와준 거 맞지만 그 중심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다는 그 거잖아요. 카이로 소환 때 원래 1914년 이후에 일본 영토로 된 것만 풀어준다고 돼 있다가 나중에 야 그거 아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한민국 상임 임시정부도 있고 이렇게 독립투정을 했는데 그 1914년부터 해서 한반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국제사회가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의 저 투쟁 덕분인 겁니다. 그걸 독립관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로 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제 난동에 가까운 것들을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발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 궁극적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조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조직적으로 뉴라이트 세력들의 리박스쿨 예, 하나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그 김용석 관장 혼자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뉴라이트들의 전반적인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도 연계가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상당한 자신감들을 갖고 있어요. 오호. 그리고 왜 그냥 그거에 설득 당하고 그거에 의해서 세력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 과정에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 저 사람도 지금 뭐 얼마 임기 채우면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임기 그렇지만 언제까지입니까? 그 전에 내보내야지. 네,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현재 아직도 1년 멀었네요. 남짓 지난 거죠. 예. 저 그 전에 내보낼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정신 세계를 좀먹는 좀비 같은 어떤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려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임명 때부터도 큰 잘못된 논란이 거고요. 됐고 선배님 네. 애써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뿐만 선배님은- 아니라 우리 그 있어 주십시오. 예, 그 진짜. 독립 그 유공자 후손들 예. 그리고 시민단체들 지금도 그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시위 진짜 자격이 너무 없는 사람이죠. 엊그제 일요일 날에는 밤늦게 네. 권오을 보훈부 장관께서도 네, 네. 현장에 가서 예. 현장의 어떤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계획에 대해서도 밝히고 뭔가 이것은 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 정말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예, 정말 참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나 아니 싶어요. 그 지금 이제 아니, 우리나라 사퇴하십시오라고 독립을 써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저분이 사퇴를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사적으로 지인들 불러서 예배드리고 직원들 동원해서 막 어떤 뭐 또 수장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임의로 막 가서 구경시켜주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 이런 걸로 어떤 처벌하고 사퇴를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관련 건 말이 안 될 것 규정으로 같고.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 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사회의 어떤 해임 건의를 통해서 가는 방법. 아 이사회. 그런데 네. 이사회 구성이 현재 지금 5년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회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사회도 그러면 주로 뉴라이트 계열이나 그렇고 이렇게. 또 우리가 추천해야 될 몫을 그동안은 안 한 부분이 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원의 어떤 감사 절차를 거쳐서 그 위법성이 심대하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거론된 것만으로도 저는 네, 충분히 네, 해임 글쎄요. 요건이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또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게을리할 수 없고 그것도 갑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사태 이것만이 자기가 이 역사 앞에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과를 씻는 아주 참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또 이 나라의 어떤 국민들한테 독립기념관을 돌려주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그 뜻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 권오을 장관께서 이름 걸고 할 일을 하겠다. 김형석 관장은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점거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광복회 어르신들이잖아요. 광복회 네네. 뭐 민주투쟁 열사 뭐 그 각 단체들이 네네. 한 열사 한 단체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어느 특정한 그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의 어떤 의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어느 순간부터요 국민의힘이나 또는 뉴라이트 계열이 이제 오랫동안 뭐 행정각부 장관들도 이제 그쪽 출신들도 많이 돼 있고 하면서 이들이 가치 전쟁,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해왔어요. 국정교과서 논란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 계실 때 어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사실은 글쎄요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뭐 저도 그냥 전 너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지금 점점 알면 알수록 이거는 뭐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김영석 독립관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체를 제대로 직시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연합금 도움 받은 거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도움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네. 우리 민족의 중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가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아닌 거예요. 네, 네. 자 보수당이라면 민족적 자존심, 민족적 자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민족적 자존심과 자결을 다 갖다 버리고 사대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노예 근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무슨 보수당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보수당이 아니다. 보수당의 이름 쓰지 마라. 국민의힘은 쓸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 기회에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을 다시 좀 살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근현대사에 잘 대한 안 교육이 가르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또 어떤 역사로 우리까지 여기까지 사실 조선 고려보다 중요한 게 근현대사지 않나요? 네, 저는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적을 극복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에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어디서부터 이런 뿌리가 됐나 안 그래도 어제 일이 너무 충격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이게 그때 이제 시작이 된 뉴라이트가 거더라고요. 워낙 이제 세게 네. 득세를 이제 했죠. 기존의 반공 논리만으로는 체제 결집이 안 되니까 시도했다라는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어쨌든 바로 잡아야죠. 그러려면 우리 근현대사 교육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네. 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연로하셨고 그리고 뭐 저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사퇴를 시킨다고 해서 뭐 국가 발전에 무슨 뭐 큰 대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어떤 그 잣대를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이것도 전염이 되고 면역이 됩니다. 그 독립기념관이 1982년도에 그 태동되게 된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역사 왜곡이었는데 역사 왜곡의 핵심이 뭐냐면 독도는 우리 땅.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의 국민적인 분노와 어떤 그거를 거쳐서 독립기념관 그것도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그 쌈짓돈 국민들의 어떤 호주머니 돈을 해서 성금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 성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미 면역이 됐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그 지구에 있을 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참 무서운 거죠. 저는 이제 그 맹목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 네. 좀 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보수당이라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네. 중요하지 않니? 자 근데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 양반은 없잖아요 지금 저기도 자리에도. 자부심도 없다. 저게 뭐 좀 보수야. 네. 야 국민의힘 그 보수당 아니야. 정신 차리자 우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니 굉장히 저게 중요한 뭔가요, 저게?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도요. 마가가 뭡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자기 나라 그러면서 맨날 자기 나라 지키자는 예. 건데. 아메리칸 퍼스트를 맨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근데 왜 대한민국의 우파 극우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아요. 왜? 그 우리의 자존심, 자부심을 왜 네. 생각? 그래서 보수당의 이름 국민의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보수당이에요? 네, 네. 보수당인 줄 알고 지지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보수가 아닌 거예요. 저게 무슨 보수예요? 네. 근데 그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뭐 저는 뭐 계속해 드리는 말씀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아. 진영 정치하기 위해서 자꾸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 반공만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그걸로 논리가 부족하니까 이상한 논리를 자꾸 또 만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저게 무슨 보수당이에요? 기득권에 매여서 국민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어제 그 지금 김민전 의원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는데 사실 그 소통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국회의원이 있어야만이 그 기자회견 할 때 할 수 있는 계셔야 거거든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저기서 기자회견을 할까라는 궁금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민전 의원이 오셨는데 프런트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곧방 그 얼마 있다가 그 뭐 하여튼 그 자리를 떴고 그러니까 그 내용도 사실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절차도 전혀 갖추지 못한 어떤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중간에 그 어떤 중단을 시켰던 사례인데 지금 우리 김상우 의원님 지적처럼 보수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단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보수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네. 해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미온적이고라고 질타를 했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 보수라면 민족의 자부심을 지켜야죠. 예. 반대로 아니 독립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근데 참 김민전 의원님은 나름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참 너무나 참 화가 나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지하에 있는 이동영 선생 포함해서 백범 김구 선생 등등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의 정말 분노할 일들입니다. 특히 충남 천안 아까 이동영 선생 유관순 열사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사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충절의 고장 독립기념관에서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저도 화가 납니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 구금 중인 우리나라 그 작업을 하던 근로자분들이죠. 그 귀국편이 내일 애틀란타로 대한항공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그 한국으로 이렇게 잘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68석을 갖춘 대한항공 아마 이제 A380이나 제일 큰 비행기인 것 같으네요. 300명 이상이 한꺼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그 비행기를 투입해서 오는데 애틀란타 네, 어제 지금 아무래도 저희 조지아- 외통위에서 네네, 외통이시죠. 저 네네.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습니다. 발생 원인 뭐 다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그리고 상황 뒤에 후속 조치 한번 축약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민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공직자라면 또 국회의원이라면 또 예. 정치인이라면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잘 지켜드려야 되는데 네네.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 문제가 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또 다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일이에요. 20년째 못 풀고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할 때에 예. 처음에 이 비자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근로자가 우리 교민들이 다 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비자가 서포팅이 안 되니까 안 된 일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요. 호주 같은 경우에 이 문제된 H1B 비자가 1년에 쿼터가 1만 500개 나갑니다. 네, 네. 칠레도 5,400개 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쿼터가. 네. 그러니까 쿼터 확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 비자로 가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니까. 자, 근데 한미 FTA 체결할 때 그때 이걸 못 넣었던 이유는 우리 전문직들이 가서 일을 많이 하면 미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못 넣었다 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오기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상황이 바뀌었으면 또 제가 전후 사정을 확인해 보니 기업들도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부에 계속 협조 요청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도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해결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혀 있고 그 사실은 이건 조현 외교부 장관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 장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20년 동안 묵혀왔던 정부의 무책임, 무능 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던 게 저도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하. 알고 먼저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이 관련해서 동반자법이라고 하지요. 우리 한국에 대한 좀 특별한 비자를 만들어 달라라는 법안이 그동안 4번 발의됐는데 3번이 폐기 처분됐었습니다. 네. 즉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을 뿐이지 미국에서도 교민들은 애를 쓰고 있었고 기업들도 애를 쓰고 있었고 우리 국민들도 애를 쓰고 있었는데 정부만 정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요. 그래서 이 문제 이번 기회에 빨리 풀어야 되고 네네. 제가 그래서 좀 혹시라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놓치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까 염려돼서 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 있으면 제보 주십시오. 열심히 나서서 앞으로 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국가가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 주시면 열심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전세기 띄워서 이제 오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추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상우 의원님이 핵심적인 내용은 다 짚어주셨는데 더군다나 조금 그 우리 국민들께서 좀 황당해했던 부분이 지금 한미통상에서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를 투자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면서 그렇죠. 또 단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거 이건 뭐지? 뭔가 안 맞거든요. 뒤통수 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황당함이 댓글에 많은 거거든요. 보면 아주 그 분노에 찬 네, 댓글이 맞습니다. 많아요. 자기들한테 와서 투자라 그래서 투자 우리도 단속해야 돼요. 되는데 근데 전 우리도 어쨌든 단속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어제도 우리 산자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현안이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숙련하셨던 고급 인력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당했을 그 수모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는 참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리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오셨을 때 그 해드려야 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반복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인데 네. 그게 지금 현재 20여 년 묵혀왔던 문제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그 우리가 그 투자의 어떤 그런 그 환경과 요 제도를 좀 묶어서 저는 같이 그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건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비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인 거죠. 그구들이 뭐 꽹가리 치고 막 엉뚱한 소리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신속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 부분을 20년 동안 묵혀야 그냥 오다 보니까 이거 뭐 이번 정부 탓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네. 오랜 기간 그죠? 근데 대통령님께서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셨고 특히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도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빨리 풀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한 라인이 가동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미국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구나.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여전히 탄탄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목이었고요. 네. 저는 이 부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반자법이 이미 상정돼 있어요. 미국 네. 의회에 통과만 시키면 되거든요. 뭐 트럼프만 결단하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우리 외통위 회의할 때 조국 신당 김정은 의원이 우리도 단속하자. 네. 그건 미국 사람들이 여행 비자로 와서 일하는 사람 네, 얼마나 많은데 예, 예. 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데 네. 좀 저는 단속했으면 싶더라고요. 네, 13년 묵은 동반자법이 통과돼서 이런 비자 문제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김상욱 TV 예, 김상훈 TV 후원 많이 계좌도 구독 있으십니까? 예, 후원 계좌도 있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김상욱 TV. 네, 네. 김상훈 TV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저분이 김상욱 의원님 맞으세요? 왼쪽. 저 출마하기 전에 네. 포샵 없이 그대로 사진데 네. 출마하면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상해졌습니다. 네, 김상욱 TV 많이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이재관 TV도 있으신가요? 이재관 아직은- 의원님, 후원 계좌 있습니다. 네. 농협 후원 계좌. 저게 또 올라왔네요. 잘 캡처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독립 정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재관 의원님
많이 후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어제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 회담에 함께 참석했던 박수현 수석 대변인님 모시고 전화로 연결하고 전체적인 상황 한번 스케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